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에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나혜입니다. 오늘은 나만 알고 싶은 책 특집인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무언가를 남들도 알았으면 하다가도 나만 알고 싶다. 이런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아끼고 아껴온 책들을 특별히 저희 멤버들 분들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유, 말해야 되나?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하실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이게 저만 알고 싶은 책이면서도 남들은 분명 모르고 저만 알 것 같은 책인데요. 이게 제목이 사랑학개론. 정다운 스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게 되게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이게 초판이 1980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저희 할머니 시골집에서 발견했는데 이게 저희 큰고모가 읽던 책이에요. 그래서 인쇄한 것도 보면 프린트가 아니라 도장으로 찍은 것처럼? 진짜? 네. 예전에는 목판 인쇄처럼 이렇게 왜냐면 이게 뭉개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인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굵기도 다르고 이런데 이게 사랑에 관한 책인데 이 스님이 이 책에 대해 설명하는 거는 남녀 18세가 되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수필도 소설도 논문도 아닌 뜨거운 호소력과 가마력 있는 인생의 필독 교과서. 그리고 대학마다 사랑학과를 신설하고 필수 과목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다운 스님의 자신만만한 사랑학. 남몰래 배운 사랑이기에 울고 번민해야 하는 이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사랑병을 예방하기 위해 과감하게 문을 연 사랑의 입원실. 사랑의 입원실. 네. 이런 설명이 있는 책인데 이게 목차가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책을 근데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해 스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목차가 여성은 영원한 아름다움, 그다음 사랑은 만남이다, 남자의 조건, 사랑과 행복의 협주곡 뭐 등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가정을 꾸리는 얘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일단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스님이신데 사랑을 해보시지 못하셨다고 해야 되나요? 스님은 결혼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조계종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그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스님도 분명 결혼을 하시지 않았지만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주장하시면서 쓰신 책인데 이게 앞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 막 이런 내용이 앞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뭐야 약간 거부감 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었지만 읽다 보면 조금 납득이 간다고 해야 되나? 이해가 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 책 부분 중에 인상 깊었던 게 구멍가게 하나를 차려놔도 1, 2년은 투자를 해봐야 약간의 승산이 납니다. 하물며 한 삶을 투자하는 부부 생활이 1, 2년의 승산이 나서는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수십 년을 투자하고 또 경영해야만 안정이 오고 그 안정으로 인한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결혼이란 조급한 경기가 아니라 꾸준히 지키고 참아야 하는 여행임을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막에 있는 부족은 결혼을 하기 전에 맞선을 보고 어느 정도 조건이 맞다 하면 같이 그 사막 여행을 떠난대요. 그럼 로맨틱이다. 근데 이제 같이 그렇게 사막이 매우 덥고 물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아시스를 함께 찾고 막 쓰러져 있는 상대방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정이 쌓인다 부부간에. 그래서 그 뒤에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 결혼을 하게 된대요. 되게 부부가 함께 술래길 가는 거랑 유사하네요. 네. 그래서 되게 사랑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내용이 많아서 저는 이 책 정말 사랑에 관심 있는 분들, 삶과 사랑, 그리고 결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신기한 게 스님이 쓰신 거죠? 네. 음, 그리고 이게 검색해도 잘 안 나와요. 중고 서점에도 있을까 말까 해서 추천드리기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요거 좀 괜찮은 구절은 찍어서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한번. 좋아요. 음.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원래 그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사랑도 되게 다양하긴 하겠지만 사랑을 하다 보면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네. 집착을 끊어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불교의 어떤 방향성 가르침인데 결혼을 해라, 네. 사랑을 해라 이런 게 신기하긴 하네요. 이 스님의 주된 그 철학이 뭐냐면 인생이란 어쩌면 결혼을 전제로 한 삶인지도 모릅니다. 결혼 후에야 비로소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혼 전도사시네. 네. 결혼을 전도하시고 그리고 막 남편들에 대한 그런 충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남자들이여 학처럼 살아라. 그래서 왜 학처럼 살지 했는데 학은 꼭 어딜 가더라도 집에 꼭 돌아온대요. 자기 전에는. 그래서 남자들이 아무리 막 그런 회식이 있고 이래도 잠을 무조건 집에 와서 자야 된다. 근데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가도 함부로 아내 없이는 가지 마라. 이런 게 기본 그거 골조인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 그러면 아내가 있는 안방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자라. 이런 내용이 있고. 약간 그 당시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셨나 보네요. 그 80년대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80년대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미래지향적인 것도 하나 뭐냐면 남자들이요 돼지처럼 먹어라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왜 돼지처럼 먹어야 되냐 했더니 그 시절에는 아내들이 일을 안 그러니까 보통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집안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집에서 막 요리도 해주고 막 이렇게 여러 개 해주는데 그 요리에 대해서 막 짜다 뭐 이렇게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주는 거를 감사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독을 탔어라도 독이 있어도 이걸 먹어야 된다. 그만큼 아내를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왜 같이 사냐. 그렇게 믿지 못할 아내에게 같이 자식을 키우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혀 다른 맥락이긴 한데 그 믿음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삼성 이병철 회장이 전 얘기한 거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뜻을 풀어드릴게요. 일단 한자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의인 물용, 용인 물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심이 들면 뽑지 말고 뽑았다면 의심하지 말라. 이 책에도 나와요. 그 용어가 나오나요? 그 용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인을 이제 서로가 선택을 하잖아요. 네. 같이 살아가기로. 그러면 그 여자 혹은 남자가 엄청 잘생기거나 엄청 부자거나 뭐 엄청 마음씨가 좋거나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선택했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연인 관계에서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보고 결혼했으면 네. 사랑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의 그쵸. 방향성이 맞아. 선택 전에는 원래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의심하고 뭐 생각해보고 막 그러다가 이제 끝났으면 이제는 그죠 올인이죠. 쏟아부어야지. 맞아. 근데 대부분 반대로 하잖아요. 맞아요. 결혼 전에는 엄청 막 불타오르고 당신밖에 없어 했다면 이미 선택했는데 막 이러는 거잖아요. 여기 책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비유가 이게 빈 통장을 갖고 서로가 만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재산을 그 결혼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뭐 돈 말고도 그런 사랑을 쌓아서 저축해 나가는 게 결혼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 너무 공감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사랑이란 말이 좀 모호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감사라는 말이 전 더 좋거든요.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쌓아가는 게 맞아요. 결혼 생활의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그 지금 정다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을 법륜 스님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결혼하니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남녀간이 같이 사는 게 아니더라도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함께 사는 그 삶 속에서 배우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어떤 인생의 어떤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불교랑 연결해 보면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시하는 게 아상을 버리는 거거든요. 나에 대한 집착을 끊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근데 결혼을 해야지만 나에 대한 집착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이게 정확히 논리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와 같이 살면서 나만 생각하는 삶에서 같이 생각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으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좀 지워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누군가를 이렇게 나보다 더 좋아함으로써 아상을 끊어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저의 뇌피셜도 좀 섞어봤습니다. 네.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떤 책을 갖고 올까? 근데 기준을 좀 두었어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구할 수 있는 책. 그리고 너무 전문적이거나 난해하거나 매니악하지 않은 책.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 왜냐면 제가 남들이 모르는 책을 좀 많이 읽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거나 갖고 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른 책은 가시라기 히로키의 먹는 것과 싸는 것. 이 책이 전 진짜 좋았거든요. 이 책의 궤양성 대장염으로 13년 동안 투병한 저자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 활동의 기본이자 궁극인 먹는 것과 싸는 것 이걸 탐구한 에세이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슬플 것 같잖아요. 엄청 웃긴 책이에요. 근데 이게 상황이 슬프다 보니까 우픈 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이게 어느 순간에도 급 변이 말이 없거나 이런 에피소드. 사실 이게 똥과 이런 에피소드 원래는 재밌는 에피소드죠. 이분이 그러한 환자이기 때문에 쉽게 웃을 수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웃게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인상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려야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건 막 재밌는 내용은 아니에요. 첫 번째가 이제 종교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고찰을 한 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는 이건 먹으면 안 돼 하는 계율이 존재한다. 음식에 관한 제한은 종교의 부록 같은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과 먹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그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같은 음식을 먹는 종교 사람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먹기와 커뮤니케이션, 함께 먹기에는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미 친한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내는 힘 역시 강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뭘 먹지 말아야 돼라는 걸 지키게 되면 기존의 가족들과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존의 가족들과 멀어짐으로써 이걸 먹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더 끈끈해지는 거.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셨고 그 두 번째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배변과 수치심에 관한 심리 실험 이야기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심리 실험이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해 보았다. 돈을 빌려달라든가 무언가 가져와 달라든가 그렇게 해보니 다른 장소에서 부탁했을 때보다 현저하게 높은 확률로 승낙해 주더라는 것이다. 왜 그럴까? 앞서 말했듯 배설은 부끄러운 일이다. 즉 타인 앞에서 창피를 당하면 타인에게 쉽사리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휴지가 없는데 휴지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납작 엎드려서. 그리고 막 화장실 나온 사람한테 부탁하면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많은 여성들이 이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잖아요. 그럼 패드가 갑자기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막 다 도와주려고 맞아. 막 애를 쓰고 그런 것도 이런 것 관련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책의 그 내용도 나와요. 그 대부분의 집단에서 신고식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의 동아리든 아니면 기업에 입사하든 신고식을 하는데 신고식의 대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그걸 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맞네.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걸 할까 보니까 부끄러워야지만 신입들이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미국의 유명 아이비리그도 보면 특정 동아리들은 되게 부끄러운 걸 시키는 신고식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수치심에서 복종심으로 이어진다. 그 심리를 활용하는 거죠. 네. 캡 선생님은 그럼 신입생 때 어떤 거 하셨어요? 전 신입생 때는 전 이렇게 눈치 안 보는 스타일에서 뭐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냈죠. 군대 가서 뭘 했냐면 되게 부끄러운 것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공군 어학장교인데 통역장교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위계가 되게 세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이제 훈련 마치고 통역장교 특기 훈련 말 때 뭘 하냐면 저희가 했던 거는 명동에서 프리허그 그 당시에. 근데 명동 한복판에서 체조를 하고 나서 프리허그. 군복을 입고요? 그때 군복은 안 입었어요. 사복 입고. 군복 입으면 그게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복 입고? 사복 입고 하고 힘들다. 두 번째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신호등에서 가다가 갑자기 엎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운 행위를 왜 시킬까 생각해봤는데 이 책을 읽고 이해했어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뭐랄까 자신만만하고 이런 애들이 말을 잘 듣는구나. 그러니까 수치심을 활용한 어떤 그 기제인 거죠. 약간 꺾는 거구나. 그쵸. 그래서 이 책은 되게 통찰력이 깊구나. 이 책 정말 추천드린 게 진짜 재밌는데 이러한 인사이트가 엄청 많아요. 근데 궁금하다. 제목이 먹는 것과 싸는 것 하니까 사람들이 안 고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행위이기도 하고요. 두 가지가 사는 데 있어서. 그렇죠. 네. 필수적인 행위죠.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못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 그래서 되게 저는 되게 엄청난 철학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영업당했어. 철학책. 재밌네요. 제가 오늘 소개할 나만 알고 싶은 책은 문주희 작가님의 편지 쓰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앞에 배경이 있는데 2022년 겨울에 제 그 고등학교 동창이 8년 동안 연애한 분과 결혼을 하게 됐다고 저를 포함한 세 사람한테 축사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넷은 고등학생 때부터 서로 편지글 같은 거를 플래너에 이렇게 주고받는 사이였고, 그리고 이제 사랑이나 낭만 같은 것에 대해서 그 여고생들이 두서없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던 친구였는데 막상 축사를 쓰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써야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써보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축복의 마음을 잘 담아서 내 친구의 가장 중요한 이 행사에 잘 내가 쓰이고 싶다라는 목표로 제가 편지에 대한 수많은 책들을 막 뒤지다가 딱 발견하게 된 책이었는데요. 이 편지 스타일이나 편지에 쓸만한 문구를 건지지는 못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저한테 축사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줬고 그 편지 쓰기에 대한 즐거움을 줬던 책이라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은 편지 쓰는 법이에요. 근데 편지에 대한 책이지만 그런 형식이나 팁을 말해주는 책은 아니고요. 마음을 쓰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고요. 이 책이 좀 특별한 이유는 글을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하는 법, 마음을 표현하는 태도를 굉장히 다정하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책인데 아마 이 책을 읽게 되신다면 반드시 누군가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책을 덮고 친구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학창시절, 그리고 친구가 처음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던 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마음을 떠올리게 됐어요. 이 책 덕분에. 그래서 함께 편지를 낭독하기로 한 친구들한테 이제 제 친구 이름을 제이라고 할게요. 결혼하는 제이에 대한 그 기억과 축복의 말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를 써서 이제 축사를 읽게 됐는데 길지 않은 편지인데도 이 저희의 축사가 되게 화제가 됐어요. 그날 결혼식에서. 그래서 친구도 좋았는지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아직도 가끔씩 이 축사 얘기를 하는데 괜찮으시면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신부 제이의 친구 K, 세실, L입니다. 오늘 축하하러 오신 분들을 대신해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무지고 현명한 제이는 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의롭고 군더더기 없는 친구라 그가 하는 말은 여전히 신뢰합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저희는 틈이 날 때마다 학교 뒤편 언덕에 앉아 자주 대화했습니다. 막연하고 두려운 것에 대해,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만날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는 어른이 되었고 어느 날 제이가 사랑에 대해 운을 띄웠습니다. 그녀가 만난 사랑은 세상에 다신 없을 무해함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의 이름은 혜인이라고. 제이의 담백한 다정함과 혜인님의 무해함, 어렸을 적 우리가 노래했던 사랑의 꼴이 이런 형태였음을 두 사람을 통해 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양을 직접 보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두 사람에게 어떤 삶이 찾아올까요? 혼인은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곁에 나란히 서기를 선택한 일이지요. 부디 제이와 혜인님이 함께일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무진 제이가 선택한 사람, 지혜로운 혜인님이 선택한 사람, 서로의 옆에 나란히 서기로 결심한 두 사람을 향해 두 손 모아 축복과 사랑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편지를 썼고, 이 편지 쓰는 법에서 되게 제가 계속 생각하려고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천천히 온 것은 마음에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 자신을 더 오래 기억해 주길 바라며 편지를 찾는 것 같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일은 메일이나 파일을 보내는 것처럼 클릭 한 번으로 완료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인간의 우아한 전달법입니다. 라는 책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편지가 인간의 우아한 전달법이라는 정의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상대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다가가는 그 편지라는 속성에 꼭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내 마음을 잘 전달하고 싶다,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힌트를 얻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책이 좀 큰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편지 쓰기 치트키 같은 편지 쓰는 법에 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책의 작가님이 편지 쓰기 가게를 운영하세요. 연희동에 그럴연희. 그분이. 네네. 그럴이라는 편지 가게를 운영하는데 여기서는 손님들끼리 편지를 주고받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가면 예쁜 편지지도 많고 편지와 관련된 그런 다양한 문구들도 보실 수 있어서 데이트나 아니면 혼자 이렇게 가서 편지 쓰기에 되게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멤버분들도 편지 쓰고 싶으시면, 특히 저희에게 쓰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이메일로 쓰셔도 되거든요. 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편지 쓰기. 전 편지 쓰기 하면 딱 그 하나밖에 잘 안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냐면 그 블레즈 파스칼이 얘기했던 건데, 짧게 쓸 시간이 없어서 길게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왜 이게 떠오르냐면 편지를 꾹꾹 눌러 담는다는 전 그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막 한나절이라도 부족한데 이거를 한 장의 종이에 적어내려가는 그 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그 수많은 마음을 한 장에 꾹꾹 축약해서 쓸까? 그게 약간 전 편지의 어떠한 매력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나만 알고 싶은 그리고 남은 잘 모르는 책을 이렇게 세 권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다운 스님의 사랑학개론, 그리고 가시라기 히로키의 먹는 것과 싸는 것, 그리고 문주희 작가님의 편지 쓰는 법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3readingreaders@gmail.com으로 책 잡힌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광고 문의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메일은 팟캐스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기록 친구 리니 작가님의 기록이라는 세계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잡고 만나요.